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오늘은 플러그 파워 4분기 실적을 네.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숫자부터 좀 볼게요. 일단 매출은 줄었습니다.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아, 매출이 줄면 좀 쉽지 않은데. 네, 그 다음에 그로스 마진이 네. 마이너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예. 컨센서스 대비 네, YOY 대비 다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컨센서스 대비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이거는 좋았고 예, 예. 그거 이제 컨센서스가 뭐 일단 그 좋았던 걸로 하죠. 네네. 네.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뭐 에비타나 넷인컴이나 네, 뭐 EPS나 다 앞에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다 적자다. 네. 그래서 다 좋지 않았다. 음. 네. 그래서 숫자가 되게 힘들었다. 4분기가.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요즘 그 실적 발표하고 네. 플러그 파워 막 파산설도 돌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뒤에 나옵니다. 아, 예.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매출도 안 좋은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쵸. 정확히 찝어줬는데 맞아요. 예, 나옵니다. 왜 우리가 매출이 안 좋았는지. 그래서 결론은 매출 지연이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는 이제 그 지게차 같은 거예요. 네. 22.7밀리언 영향 받았고, 여기가 이제 지게차네. 물류 부분이 지게차 쪽이고,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수소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22.7밀리언. 그다음에 이제 극조온 탱커 및 트레일러 이제 운송하는 쪽에는 수소 운송 네. 12밀리언 안 좋았다. 그다음에 전해조 쪽에서는 4분기에 6배로 YOY 매출이 증가했는데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제 거기서 매출이 다 인도가 다 안 돼가지고 여기서도 지연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여기서 좋게 나온 이유는 좋게 나온 거 맞나요? 아니 이게 지금 1.2예요.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200이고. 아, 6배 안 좋은 거군요. 네, 6배 안 좋은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왜 이렇게 안 좋았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자산들이랑 자산 이제 손상하고 대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걸 되게 971년 세게 때리니까 여기서 971 대충 더하면 비슷해지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가 주식을 네. 1,000만 원을 샀어요. 네. 근데 평가손익이 지금 200이 됐어요. 그럼 평가손익 마이너스 800이 찍혀 있는데 네. 재무제표상으로는 아직 1,000으로 그 찍혀 있는 거죠. 매입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다시 이거 못 돌린다. 이거 못 돌린다. 그래서 그래 인정하겠다. 우리 200이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800이 찍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갖고 있던 자산이 가치가 잃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반영하면서 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맞을 각오를 하고 네. 낸 숫자 같네요, 뭔가. 근데 저 일단 솔직해서 좋았다. 네, 이건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하지 못한 기업을 제가 맞아봤기 때문에 솔직해서 좋았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 왜냐면 특히 이 스테이지에선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 C도 그때 그래도 나름 솔직하게 다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데서 안 좋고 숫자 다 공개하고 안 좋지만 우리 이렇게 하겠다. 비전을 계속 밀어붙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플러그가 비전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2년 뒤에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한 거는 잘한 일이다. 서퍼님 같은 경우에는 C도 마이너스 90% 갔다가 지금 거의 다 회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또 이런 기업은 또 전문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사지 않았고 예. 네. 아무튼 경쟁 기업으로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네. 좀 보면 좋은데 프로젝트 퀀텀 립 양자 아닙니다. 네, 퀀텀 립이란 걸 발표했는데 무슨 퀀텀 뜻이 관련주도 네. 어떻게 안 되나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네, 안 됩니다. 이거 뭐냐면 비용 단순화를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하려고 몇 달 동안 인력 감축하고 제품도 이제 여러 개가 다 있었으면 정비하는 거죠. 집중하자. 그냥 안 되는 거 쳐. 그다음 여러 시설도 통합하자. 그래서 연 150에서 200밀리언 달러 비용 절감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불가피했다. 앞에서 방금 말씀하신 파산과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안 당하려면 해야 되는 결정이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수소시장 발전이 기대보다 더뎠던 원인은 정책, 네. 지정학적 분쟁, 글로벌 에너지 불안정, 높은 프로젝트 비용 이게 중요하죠. 금리도 뭐 빠질 거라고 네. 모두가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아직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조차도 낳겠다. 업계의 과도한 낯갈론. 네, 다 나옵니다. 아, 솔직하잖아요. 이런 거 원래 얘기 안 할 법하거든요. 솔직한 거 좋았다. 음.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수소가 결국에는 세계 에너지 공급의 10에서 20%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다. 그때까지 버텨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의심이 여지는 없어요. 수소는 결국 쓰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린 수소를 플러그가 쓸 거냐. 그쵸. 네, 이게 지금 키입니다. 결국에는 그린 수소를 해주는 게 플러그여야만 하냐, 혹은 플러그가 살아남을 거냐.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이 기업 투자의 지금은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은데 뭐 빠르게 진행될 프로젝트들 여전히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진행되려면 가치 제한이 명확해야 되고 강력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되고 이번 달 말까지 플러그 생산량이 일 기준 39톤인데 고객 수요가 아직 55만 톤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공급 부족이다.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수요는 있다. 그리고 뭐 그린 수소를 대체하는 용도로 그린 수소 지금 계속 프로젝트 전해조 사업에서 쓰이고 있고, 예. 그다음에 현금 창출에 직접 연계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추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분기에 되게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이거를 이렇게 관통하는 내용은 현금을 쓰느냐 버느냐입니다. 예. 현금 쓰느냐 버느냐. 그래서 우리는 쓰는 거는 다 폐기하고 버는 거에만 집중하겠다. 왜냐하면 현금을 아예 못 벌진 않아요. 대신에 그만큼 돈을 많이 써서 이렇게 지금 부족한 거니까. 사실 블룸에너지가 한 2, 3년 전에 했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블룸에너지도 뭐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그냥 돈 되는 연료전지 하겠다 이렇게 돌아선 거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플러그도 이제 드디어 우리 이제 끝까지 잡아봤는데 일단 지금 당장 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보이네요. 그것도 있고 블룸이 제일 했던 중요한 결정은 우리 수소로 안 간다 였습니다. 그냥 천연가스로 가겠다. 드리프트. 네. 그러니까 원래도 천연가스였지만 우리는 수소에 대한 포텐셜이 있다를 굉장히 밀었고 플러그는 우린 이미 수소다라는 걸 이제 붙었던 피어 그룹이었었는데 수소를 계속 밀다가 수소 얘기가 쏙 빠졌어요. 네, 작년쯤부터. 근데 플러그는 어쩔 수 없는 게 연료가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되게 내용이 좀 짧았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네, 숫자는 여기서 다 설명을 해드려서 안 좋았다. 왜 안 좋았는지 사업부별로 다 얘기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펙스 단에서 뭘 대손시켰는지 다 설명해줬고 Q&A로 바로 넘어가 보면 지금 전해조 프로젝트가 유일하게 좀 잘 되는 플러그에서 잘 되는 부분인데 네. 실질적으로 재무적 마감 단계, 그러니까 돈 확보한 거 얼마나 있냐, PF상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로 진행 잘 되냐. 그래서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게 유럽에서 하나, 북미에서 하나인데 두 개 모두 다 최종 수요처가 확보됐다. 그러니까 이거 찍으면 바로 팔릴 계약이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 FID, Final Investment Decision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자금 조달 이슈 없다. 왜냐하면 수요처가 없으면 투자를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걸림돌이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크게 하고 있는 두 개의 프로젝트는 전해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전해조는 문제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MH는 이제 지게차 이런 건데, 지게차 관련해서 좀 너네 메인이었는데 주춤했다. 그다음에 24년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회복하는 움직임이었는데 고객사들의 캐펙스,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이 지게차에 투자하는 그런 현금 머니무브가 어떻게 됐냐. 이제 고객사들의 답변입니다. 회사가 수익성 강화와 핵심 사업 집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본다. 물류 분야에 집중해 준다면 이후 사업 진행이 더욱 수월해질 것. 뭐가 느껴지십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파산하면 안 된다. 돈 되는 거 해라. 정리해라 사업부.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예를 들어서 A사의 지게차를 쓰는데 그 회사가 파산해버리면 캐펙스 투자가 아니게 된 거잖아요. AS도 못 받고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익성 강화하려고 하고 핵심 사업 MH랑 전해주죠. 여기에 노력하는 모습 긍정적이다. 물류 분야에 집중해 준다면 이후 우리가 더 캐펙스 투자를 할 것. 괜히 까불지 마라 지금.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플러그가 하려는 큰 그림이 있잖아요. 네, 제가 많은 그렇죠.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이 밸류체인 통합 집중해라. 네, 요거 다 이제 쳐내고 일단 집중해서 살아남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저도 정확히 이런 지금 상황이 뭐 금리도 안 빠지고 돈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정부 정책 환경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는
생각보다 양당의 지지를 다 받아오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기업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연료전지 관련 혜택이 생기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보수적인 지역구 이제 공화당이죠. 수소 지원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수소는 이제 그 석유나 천연가스 친구들이 가려는 수소예요. 이제 뭐 블루 수소나 이제 뭐 CCUS라고 하죠. 네네. 이런 쪽과 연계된 그쪽으로 좀 많이 기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뭐 그린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정책이 좋다는 점은 맞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고 그 승자가 플러그여야만 하는지 애매하다. 그렇죠. 제가 느낀 게 플러그가 만약에 유럽 기업이었다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유럽에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베르돌라나 갈프 같은 유럽 대기업들 뭐 린데도 마찬가지고 되게 이 전해조를 많이 쓰거든요. 플러그에 실제로 이게 다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기업에서 좀 억가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너네 텍사스 공장 짓고 있는데 45톤 거기서 들어온다고 했으면 아까 수요가 55를 했는데 기존 39 더하기 45 하면은 초과 공급된다. 그것도 확정 다 됐냐?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 네. 다양한 잠재 고객과 논의 중이며 수압 계약 등의 방식 대응 가능하다. 빨리 잡아야 됩니다. 수요처. 네. 왜냐하면 이거 다 캐펙스거든요. 이게 이제 DOE에서 하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플러그가 오히려 린데 같은 기업한테 인수를 당할 수도 있겠네요. 유럽 당장 유럽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공장이 있잖아요. 플러그는 심지어. 다 미국 네, 공장이죠. 그러니까 미국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확장도 하기 좋고 지금 당장 우리가 쓰기도 좋고. 근데 지금 거의 뭐 파산 직전이면은 린데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군침이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린데가 미국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독일 기업. 네, 아마 근데 린데가 인수합병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딘가 동시 상장했다가 맞아요. 하나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독일이랑 미국 상장이었는데 독일이 내려갔나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뭐 네. 린데 아니어도 네, 에어 프로덕트 이런 애들도 그쵸. 있어서 네, 네. 인수는 충분히 할 만한 기업들이 있다. 아니면 뭐 C가 하는 걸로 장난이고요. 네. 그다음에 GPM 플러스 시기가 25년 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OPM 플러스 시기를 28년 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타임라인이 깁니다. 네, 이 부분 계속 생각해야 되고 OPM 플러스. 네. 아, OPM 플러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백업 전력 블룸이 있는 시장이죠. 그쵸. 질문이 있는데 25년에 너네는 수익화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보다 빠른 시점에 가능성이 없냐?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때 데이터 센터 백업 전력은 28, 9년은 되어야 본격적인 시장이 될 거라고 본다. 솔직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근데 사실 블룸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엇갈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는 수소를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소를 통한 백업 전력은 28, 9년은 돼야 된다. 대규모 수소 저장이 필요한데 지금 인프라로는 쉽지 않다. 그럼 블룸 왜 하고 있냐? 수소를 안 쓰니까.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수소 인프라 본인들이 대답하는 게 28, 9년은 돼야 된다.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28, 9년에 수소 인프라가 깔렸을 때 네. 사실 블룸도 이 기술력은 다 이미 다 되거든요. 안 하는 거지. 꼭 플러그 걸 써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경쟁사가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블룸에너지가 연료전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네. 지금 미리 깔아놔야 지금 유의미한 거잖아요. 그때까지 버텼을 때 그쵸. 이미 얘네가 고객들 다 먹었다. 이래야 유의미한 건데 지금 플러그가 못 버티고 우리도 지금 당장 돈 되는 것만 할게라고 하면은 사실 28, 9년 돼서 플러그보다 블룸에너지가 벌었을 돈이 훨씬 더 많았을 테니까 그때 이제 블룸에너지가 하면은 그땐 플러그가 오히려 못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28, 9년에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 발표가 더 나겠지만 28, 9년부터 지어질 데이터 센터가 있을 때 여기 이제 그 전력 공급을 할 그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전력 공급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연료를 수소로 할 거냐, 연료전지 그 천연가스로 할 거냐라는 방식을 정해야 되는데 네. 수소가 테이크 됐을 때 그럼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거야? 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블룸에너지 플러스 뭐 다른 린데 같은 대기업 요로 할 건지 컨소시엄으로 할 건지 플러그가 다 해서 연료전지부터 공급까지 다 할 건지 네.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더 효율성이고 경제적이고 비용 효율화가 되냐.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뭐 저는 편향을 하겠습니다. 네네. 주주니까 네, 네. 여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기존 3, 4년 동안 계속 이
트랙 레코드를 쌓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온이다 보니까 더 비용적으로는 유리한 점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그 두 기업이 다시 피오로 만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됐을 때. 그래서 좀 생각 정리를 하면 네. 4분기 28년 뒤에 OPM 플러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린수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깔려 있어서 저가 매수라고 차원은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린 수소에 대한 저가 매수는 맞는 것 같은데 플러그에 대한 저가 매수인가에 대한 거는 이건 진짜 업무 지식이 되게 많아야 된다. 그렇죠. 네. 사실 그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완전 얼리 스테이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그 산업의 성장성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산업의 성장성은 확실해. 하지만 그 기업이 그때까지 버티냐, 혹은 그 기업이 해자를 결국에 구축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 뭐 태양광이 결국에는 쓸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정말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거든요. 그렇죠.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무서운데 어쨌든 근데 승자는 있겠죠. 승자는 있겠죠. 승자는 근데 있겠죠. 뭔가 패자 같은 승자가 되고 있는 느낌인데 어쨌든 뭐 승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산업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맞아요. 아무튼 뭐 그런 이슈도 생각은 해봐야 된다. 이거는 장기적인 고민이고 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현금 소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성공하기 전에 인수당해 버릴 수도 있고 네네. 사실 주주 입장에서 인수당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그를 18불에 샀는데 지금 뭐 1.5불이에요. 네. 이거 프리미엄 줘가지고 주당 5불에 인수가 됐어요. 뭐 3배 넘게 뛰어서.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 맞아요. 성장, 네. 이 업사이드를 보고 산 거란 말이에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조금 인수당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고 맞아요. 또 뭐 파산 할 것 같진 않은데 제 생각은 파산할 기업은 아닌데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워낙 그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파산 당해본 사람으로서 그렇죠. 촉은 없지만 네, 좀 그래도 유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플러그 주주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현금을 트래킹한다라는 것도 조금 쉽진 않거든요. 뭐 맞아요. 예를 들어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트래킹한다라고 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캐시 그리고 부채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의 그 갭이 있는지를 그쵸. 먼저 보고, 그러니까 결국엔 넷댓인데 이걸 보고 한 분기에 나오는 CFO 그렇죠. 얼마나 마이너스가 찍히는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얘네가 못 버틸지를 트래킹을 하는데 그렇죠. 이 중간중간에 또 뭐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 이미 많이 했어요. 아, 이미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네. 네. 유상증자 어쨌든 뭐 유상증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 부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채를 네.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지금 뭐 인력 감축 그렇죠. 그리고 비용 통제. 그 공장 매각 뭐 이런 것들로 현금이 들어올 수 있고 어쨌든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정부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사실 이거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좋지 않은 방향이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시고 좀 다음 넥스트 스텝 뭐 그래도 나는 얘네를 믿어. 지금은 저가 매수야라고 하던가 아니면 일단은 관망하자. 뭐 이런 식의 의사 결정에 저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쵸.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게 좀 저희 역할인 것 같고, 어쨌든 플러그 파워가 그리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 뭐랄까요 포텐셜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모두 네, 엄청 인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좋은 정보가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